친환경 직불 확대하라! 친환경 먹거리 예산 보관하라! 지금부터 미래세대 친환경 먹거리 예산 보건을 위한 생산자, 소비자 결의대를 참석하신 회원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짧고 굵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예랑 대만의 농사 형제 울부짖던 날 손가락 깨물며 맹세하면서 진리를 외치는 형제들이 밝은 태양 솟아오르는 우리 새 여성 삼설 한방골골 농민의 깃발이여 찬란한 승리의 그날이 오니 춤추며 싸우는 형제들이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나눠드린 피켓이 있습니다. 손피켓. 손피켓 없으신 분들 앞에 좀 나눠주시고요. 손피켓 앞쪽 붉은 쪽은 친환경 직불 확대하라, 이쪽은 친환경 먹거리 예산 보관하라 합니다. 먼저 구호 2개, 이거 쉽죠? 쉬운 구호 2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직불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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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뒤로 돌려주십시오. 친환경 먹거리 예산 보관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본대회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우리 친환경 농업협회 강용 회장님을 힘차게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 회장 강용입니다. 감기 걸려서 죄송합니다. 2015년 12월 12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전 세계가 모여서 탄소 감축에 대한 서명을 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1997년 12월 교토에서 탄소 감축의 노력에 대해서 전 세계가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26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나라가 탄소 감축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전 산업이 2026년부터 탄소 감축에 대한 노력이 공시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공시 평가의 가장 첫 번째는 생물 다양성 확보와 생태계 복원입니다. 이게 평가의 항목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농업의 생물 다양성 확보와 생태계 복원의 첫 번째 산업인 우리 친환경 농업 예산이 안타깝게도 2년 연속 삭감이 됐습니다. 탄소를 감축하자고 했더니 친환경 예산을 감축해버렸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외쳐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저는 국가가 우리에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국가의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지의 표현의 첫 번째는 바로 예산입니다. 그 산업을 육성시키겠다 그러면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의 의지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2년 연속 삭감이 됐습니다. 해달라고 부탁해도 부족할 텐데 삭감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촌날 또 아스팔트에서 국가가 우리에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제발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서 또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이 여의도로 갔습니다. 우리 전부 여의도를 향해서 외치겠습니다. 친환경 직불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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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먹거리 예산 보고해라! 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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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해남에서 우리 친환경 농업인들 8,000명이 모여서 친환경 먹거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 결의를 다졌습니다. 다시 한번 용산과 여의도를 향해서 친환경 농업 예산을 확대하라고 다시 한번 모두가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환경 농업 예산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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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한데 뭉치면 반드시 확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모두 힘냅시다. 화이팅! 화이팅! 네, 한국 친환경농업회 강용 회장님의 힘찬 연은 말씀이었는데요. 왜 연은 말씀을 먼저 청했느냐면요, 오늘 오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신데 참석자 대비를 소개를 먼저 못 드린 이유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일단 오늘 왜 이 대회를 하는지 이제 참석하고 계신 많은 회원분들과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강용 회장님의 연언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제 앞에 계신 분들 일일이 소개를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쓸 농민대회를 준비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우리 하원호 농민의 길 상임대표이자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전국 먹거리연대 권옥자 대표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발언을 준비하려고 벌써 오셨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박인숙 공동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레생산생협연합회 김현희 부회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한살림 생산자 연합 동지들, 두레생산자연합 동지들, 그리고 전국 8도에서 오신 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전국의 친환경 먹거리 생산 소비자 여러분 오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국 먹거리연대 안옥자 대표님을 모시고 힘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인사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기후재난의 시대, 농사의 위기, 식량의 위기를 맞아 답답하기만 한 시절, 농사에도 미래 세대에도 희망을 걸 수 있는 사회를 열망하며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친환경 농부님들, 시민 여러분들께 먼저 힘내자는 말씀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전국 먹거리연대 상임대표 권옥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4 미래세대 친환경 먹거리 예산 복원을 위한 생산자 소비자 결의대회를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올해 저희들은 1년 내내 전국을 돌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도 아닌 바로 국가에서 공모한 시범 사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높은 만족도와 이용률, 확인된 위 사업은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 등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을 확대하는 사회적 가치와 환경 가치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정책 효과가 검증되어 정부에서조차 모범 사업으로 발표한 바 있는 이 사업을 현 정부는 이 예산을 반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과는 오히려 지역에서 더 확실하게 체감되었습니다만 중앙정부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워 급격히 줄어들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를 잉태한 임산부와 초등돌봄 아이들에게 그리고 친환경 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농민분들
1년 내내 허리 펴지 못하고 농사 지으실 희망이 사라지는 책임 누구의 몫으로 남습니까? 현 정부 들어 미래 세대를 위한 먹거리 정책의 퇴보와 정책 부재는 전국적 상황이 되었고, 특히 2024년 농식품부 예산에서 친환경 관련 예산이 대폭 가삭감되어지고 서울시 도농상생 공급 급식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등 먹거리 공급성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생의 가장 최우선의 먹거리 보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농사 짓는 농민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정부 정책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예결산 정기국회가 시작되었고, 국회와 정부는 누락된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먹거리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지구 환경 지키는 정책 예산 등도 다시금 복원되고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국민은 늘 현명하여 국가의 미래를 담당한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먹거리 예산 복원에 누가 나서고 누가 회피하는지 국민이 보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좀 아까 제 발음이 좀 셉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처음 세다 보니까 우리 권호자 대표님의 발음이 좀 센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속 우리 친환경 먹거리 농민 및 생산자, 소비자분들 오시고 계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제가 오늘 버스 타고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농업인을 기념한다고 수원에 있는 모 장소에서 한 1,700여 명과 함께 행사를 진행한 게 뉴스에도 나오고, 오늘 뉴스 아침에 일찍 보다 보니까 친환경 먹고 직불금 예산 5조 원으로 늘리겠다. 뭐 여러저런 또 비일공짜 뭔 말을 또 남발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에서 오시면서 어르신들이 제가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통 이해를 못하겠다. 그리고 특유의 세레머니 엇박같을 날렸어요. 누가 허락해서 또. 그런데 그 노인 양반이 하는 얘기는 농민들 감자나 찾으시라고 한 것 같다. 농업일의 날에. 지금 현장 농민의 정서가 이거다. 친환경 농민의 정서도 마찬가지다. 왜? 친환경 직불금 예산 늘린다고 했습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 꾸러미 사업 한다고 했어요. 했었어요. 다 알고 있지만.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적경지 우리 친환경 생산자 및 농민의 생산한 먹거리를 공급시기 안정적으로 공급한다고 해왔었어요. 해왔던 걸 갖다가 없애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뭔 생각을 하냐면은, 얼마 전에 제 이제 자식이 대학에 가다 보니까 농업인 대학생 대출이나 이런 게 장학금 제도가 있어요. 그런 예산이 들어가고 나니까 제때 되니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줄어든대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훌륭하신 분께서는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구석에 있는 애들도 못 살리면서 외국에 나가서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지난 여름에 마늘, 양파, TRQ를 수입하는 걸 보면서 많은 농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발 좀 이 자리를 시작으로 전 국민의 농민의 이야기를 듣고 농민이 지향하고 바라는 바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아까 소개를 못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행복중심 생산제 우지호 대표님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오시는 대로 이렇게 계속 함께 오시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농민회원, 친환경회원 뭐 다 똑같습니다. 마을에서 같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전대회를 위해서 좀 일찍 온 거고 그분들의 양해를 구한 겁니다. 이제 농민대회를 위해서 계속 오고 있는데요. 많이 추우시죠? 제가 지난주까지 반팔을 입고 일을 했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지난주까지 반팔을 입었어요. 저희 집에 나라가 이상한지 몰라도 지금 나일락이 만발했습니다. 나일락꽃이. 제가 충남 서산인데요. 이게 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진을 찍어놨는데 나일락꽃이 만발 향기가 나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출발하기 전에 밭에 나가보니 배추가 꽉꽉 얼었어요. 벤소리가 와서
손에 안 들어가죠. 일주일 사이에, 그러니까 열흘 사이에 이렇게 기후가 변하고 있고 기후위기라는 걸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런 쪽에 우리 친환경 먹거리 예산을 복원해서 아까 강영 회장 말씀대로 탄소 중립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이 나라 정부가 우리가 실천을 할 테니 제발 좀 실천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두레생협연합회 김현희 부회장님의 힘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부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지 여러분. 저는 두레생협연합회 부회장이자 서울 먹거리연대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연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저희는 이렇게 차가운 바닥에서 무엇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여당과 야당에서는 한 목소리로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정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친환경 농업과 먹거리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이 먹거리가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투자해야 할 예산인데 말입니다. 그렇게도 강조하고 있는 민생 예산을 지금 정부는 전혀 관심 없고 삭감으로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땅을 살리고 우리 몸을 살리는 친환경 농업인의 핏땀 노력은 지금 기후위기 앞에서 고령화 앞에서 정부 정책 앞에서 피눈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파종을 6번이나 했다는 농부의 눈물 어린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또한 올해 과일 농작이 반토막이 나왔다는 그런 한숨 섞인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에 순응하며 농업을 지키고 계시는 우리 농민들에게 우리는 좌절이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여야 합니다. 농업은 과학이고 농업은 예술입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농업인은 문화재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가 되는 문제가 되는 농촌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다가는 농촌과 도시 할 것 없이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농촌도 살려야 되고 농민도 살아야 하고 그래야 도시가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앞서 두 분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기에 저는 한 가지만 더 강조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초등 돌봄 과일 간식 지원과 같은 먹거리 예산이야말로 그렇게 강조하는 민생 예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농업 확대하여 건강 먹거리 지켜내자! 지켜내자!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 멀리 제주도에서도 오셨고요, 중국에 오셨고 우리 신호협회 회장님들 쭉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좀 전에 두레생협연합회에서 좀 늦으신다고요 부회장님 발언하셨는데 김영향 회장님도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뒤에 오신 분들 추우시더라도 좀 자리에 좀 앉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아까 그리고 뒤에 오신 분들 손핏개 다 받으셨는가요? 네, 그러면은 붉은색 친환경 직불 확대하라를 제가 보이도록, 그리고 혹시 사진에 도움이 될 분, 기자분들은 앞으로 위로 올라오시거나 하셔갖고 사진 촬영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직불 확대하라!
다시 한 번 지도하겠습니다. 친환경 직불 확대하라! 네, 뒤로 돌리겠습니다. 푸른색입니다. 네. 친환경 먹거리 예산 보고하라! 네, 다음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박인숙 공동대표님을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또 이 추운 날 아스팔트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이 참담한 현실에, 그렇지만 우리의 뜨거운 연대의 정으로 우리가 꼭 다시 승리하리라 확신하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화문역을 나오면 이런 글귀가 있는 걸 한번 보셨을 거예요. 모든 어른들은 한때는 다 어린이가 되었다는 얘기를 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어린이가 모두 다 행복하고 안전한 어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고민을 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 이라는 목표로 여러분들과 함께 20년을 달려왔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제가 사는 데는 인천이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에 아이를 낳으면 1,000만 원씩 주겠다는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과 임산부에게 친환경 꾸러미를 주는 것을 삭감하고 뭔가 그럴싸한 뉴스거리나 되고 있는 것을 정책이라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소 중립, 저출생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 한다면 지금 당장 그동안 잘해왔던 어린이 급식, 친환경 임산부 꾸러미 지원 예산은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친환경 농업은 내일 당장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과 투여를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독려하고 권장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줬다가 뺐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 줬다 뺐으면 가장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기필코 함께 이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고 친환경 농업이 더욱 육성될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미래는 현재 없이 미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당장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해결해낼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싸움을 통해서, 씨름을 통해서 기필코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함께 싸웁시다. 고맙습니다. 네, 옆에 또 기후정의동맹 빨리 가고요. 여러분들이 또 뒤에 보니까 집회를 저희가 결의대회 하는 동안, 사전대회 하는 동안 또 많은 분들이 뒤에 또 세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할 분들이 집회 장소를 착각해갖고 바로 옆에가 광화문이군요. 광화문에서 여기를 건너오고 있느냐고. 참 오늘 장소가, 그리고 우리 그만큼 열의가 있기 때문에 오셨는데 도대체 어디를 대고 이야기를 해야 저희들의 이야기가 먹힐 것인지 그 길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길을 찾았습니다.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우리 농민과 그 다음에 국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동안 그 전문 우리 그 영상을 제작한 팀은 아닙니다만, 지난 우리 오늘 주제 영상을 저희 농민들이 만들었습니다. 주제 영상을 보면서 다음 결의문 낭독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저탄소 농업, 경축 순환 농업, 지속 가능한
생태 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저감 농법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적극 지원해야 학교와 분급식에는 친환경 국산 농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친환경 식품 지원 사업도 본격화해야 합니다.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농업, 어업, 축산정책과 예산을 대통령이 직접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 시장 중심 정부의 내년도 예산 상감 기준으로 예산 상감 기준으로 25년간 선물 지원 예산이 전액
잘 보셨는가요? 좀 중간에 영상이 저희 농민들이 만들다 보니까 좀 그랬습니다만. 네, 앞에 영상 중에 있습니다. 못하겠으면 그만하랍니다. 못하겠으면 우리 농민들의 요구를,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가라는 길 제대로 못 가겠으면은 국민들의 뼈골, 허리 빼서 뻘짓 하기 싫으면은 그만하고 우리 국민들이 지향하는 바대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영상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 사전대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친환경 먹거리 생산자 소비자 결의대회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무리, 그래야 바로 이어서 2023 농민대회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결의문 낭독으로 이 대회 본대회를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결의문 낭독을, 날씨도 더운데 의원님들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결의문 낭독 들으면서 이 대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김상기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상기 회장님. 미래세대 친환경 먹거리 예산 복원을 위한 생산자 소비자 결의문대회 결의문. 오늘 우리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확대와 예산 증액,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예산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농업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과 탄소 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021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후 체제인 파리협정이 출범하였고, 우리나라도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원인 화학비료 사용을 감축하여 생태 환경 보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과 관련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오히려 친환경 먹거리 예산 전체적으로 삭감시켰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과 초중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 등 이른바 먹거리 지원 사업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종적을 감추었다. 여기에 더해 친환경 농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친환경 직불금 예산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 등 먹거리 예산의 미래세대의 먹거리 기본을 위협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공공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불과 몇 년 전 농정지 폐율 순위였던 친환경 농업이 자본과 시설, 규모화를 바탕으로 하는 농업정책에 밀려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 예산의 우태는 친환경 농업의 죽은 물론 나아가서는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권리조차 위협받는 번국민적 사안임에 그 심각성이 있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친환경 농업 예산을 확대를 위해 친환경 직불금 확대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먹거리 예산을 복원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친환경 농업이 점차 좋아할 것이라는 인디언 기후제로는 현 상황을 극복해낼 수 없다. 면밀하고 심층적인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 자리에 모인 친환경 생산자 소비자 대회 참여자 일동은 정부와 정치권이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하고 향후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위해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미래세대와 소비자를 위해 정책을 당장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지속 가능한 친환경 먹거리 예산을 위해 친환경 칫솔 예산을 확대하라. 하나, 임산부 초등어린이를 위한 친환경 먹거리 예산 정부 예산을 복원하라. 하나,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먹거리 기본법 제정하라. 제정하라. 2023년 11월 11일 미래세대 친환경 먹거리 예산 복원을 위한 생산자, 소비자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네, 고맙습니다. 네, 점점 이제 농민대우가 저희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환경 농민들이 농민대우에서 선두에서 투쟁할 걸 약속하면서 이 자리를 계속 지켰으면 좋겠고요. 이제 미래세대 친환경 먹거리 예산 복원을 위한 생산자, 소비자 결의대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잠시 후부터 2023 전국 농민대회를 이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뒤에 있는 연습학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를 바꿔야겠거든요. 이제 일어난 김에 추우시죠? 열심히 팔뚝질하고 이래야 추위도 날리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 결의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직 불금 확대하여 친환경 농업 지켜내자! 환경농업 확대하여 건강한 먹거리 지켜내자! 네, 이상 오늘 대회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분 고맙습니다. 이상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